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2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1%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한전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죠. 제가 한전에 대한 리뷰를 계속하다 보니까는요, 다소 이전의 내용하고 계속해서 좀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소 좀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로는 원자력 부분에서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고, 화력발전 부분에서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화력발전에서는요, 이 유연탄이나 무연탄, BCU, LNG 등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은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요소가 바로 이 원자재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나 LNG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원재료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요. 반대로 이 원재료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 그 다음에 3분기에 이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전반기에 이 석탄 가격, 그 다음에 석유 가격, LNG 가격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원재료 비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사실 한전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진짜 막 한 대여섯 가지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게 최대 단점이에요. 주가가 못 가는 거, 이게 최대 단점이고, 진짜 장점은 너무나도 많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죠.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싸죠. 원재료 가격 뭐 이런 부분들, 석탄 가격, 석유 가격, LNG 가격이 싸죠. 그 다음에 뭐 다 이거 원재료 뭘로 사옵니까? 환율, 그 달러 주고 사오죠. 그 환율도 지금 이제 뭐 1,100원대 1,100원대 깨졌죠. 1,100원대 깨지게 되면서 환율도 사실상 한전에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좋은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안 간다는 거. 이게 이제 이 단점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장점을 다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싸다는 거. 요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이 붙어서 가는데 가격이 정말 담백하다는 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기면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안 가면서 그 모든 그 장점들을 다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환율이 요새 이제 뭐 1,100원을 깨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율이 1,040원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오는 기업들인데요. 뭐 철강 회사들도 철을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을 사오거든요. 철광석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싸게 떼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원재료를 좀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이 대표적인 또 수혜주고, 원화 이제 강세 속에 환율 떨어지면은 대표적인 철강주.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것들 다 만들 때 뭐 콩이나 대두나 밀가루 막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콩이나 옥수수 막 이런 대두 막 이런 거 다 수입해 오는데 그것도 이제 원재료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 꼽혀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도 조금 이제 그렇게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 꼽히고, 왜냐면 항공주는 다 이게 리스거든요. 리스. 항공기를 리스를 해오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리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줄어들겠죠. 세이브할 수 있겠죠. 항공주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이거든요. 한전도 제가 이전에 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서의 이제 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 중에 전력 구매비하고요. 전력 구매비하고 연료비가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거의 60%, 막 어떤 때는 70%까지도 가는데 50에서 60%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에 한전의 연간 그러니까 환율이 한 10원? 10원 정도 하락하면은 연간 한 7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10원 정도가 하락하면 연간 기준으로 700억 정도의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막 1200원대에 있는 환율이 1100원, 1100원도 깨졌으니까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전이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가지 못하는 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좀 사주는 이런 이제 주체 외국인들 기관들 어디 하나 좀 꾸준히 좀 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한 22,000원 넘어갈 때 외인들 기관들이 딱 들어왔다가 그 바로 그냥 한 3, 4일 만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팔고 나가고. 그리고 좀 진정되다가 다시 이제 어제 한 외국인들 쪽에서 120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오늘 또 일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꾸준히 한번 좀 잡으러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맨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니까 주가의 탄력도 또는 연속적이지 못하고 거의 일회성 상승에 그치고 다음날 또 반납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한국전력의 이런 기술적인 흐름 또는 이제 가격적인 이런 부분들 정말 싸죠.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을 둘러싼 환경, 환율이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도 요새 좀 올라가고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40불 중반이면 뭐 여전히 그래도 뭐 싼 영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뭐 60불, 70불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환율이나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연료비 연동제. 전기 요금 좀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 연내에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또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얘기도 계속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열쇠인데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럼에도 환율, 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한전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닥권이고 역사적으로 좀 싼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턴어라운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재가 많다. 근데 이제 좀 주가가 못 가는 게 좀 아쉬운데 결국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저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저항대는 22,000원대 정도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25,000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으로는 최대 19,500원 또는 19,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혹여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로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에는 뭐 1차적으로는 22,000원인데 요걸 돌파 지금 해놓은 상태니까 다음에는 25,000원 정도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들어온 외인들 기관들이 단발성이 끝나지 않고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매수에 좀 들어가기를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주가가 좀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